홍조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날 수 있는 복합염증 피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 홍조는 한 가지 원인만 치료해서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기 어렵고.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는 곳 봉수정 원장입니다. 혹시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거나 열감이 오르거나 화끈거려서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홍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조는 단순히 피부색 변화만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따라 피부가 좀 예민하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꽤 흔하면서도 매우 골치가 아픈 피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홍조는 원인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혈관성 홍조, 염증성 홍조, 호르몬성 홍조, 피부 장벽성 홍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성 홍조는 피부 내 혈관 조절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며 별거 아닌 자극, 자외선이나 열감, 온도 변화, 사우나, 목욕 같은 열이 피부에 가해진다든지 이런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혈관이 확장되는 홍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염증성 홍조는 여드름이나 주사피부염, 지루피부염 같은 염증성 피부질환이나 홍반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게 나타나는 홍조를 말합니다. 세 번째, 호르몬성 홍조는 폐경기 여성이나 내분비 질환을 가진 이들에게 나타나며 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장기간 사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벽 손상성 홍조는 강한 자외선 노출이나 자극적인 화장품 사용, 잦은 각질 제거 등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홍조를 뜻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홍조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날 수 있는 복합염증 피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 홍조는 한 가지 원인만 치료해서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기 어렵고 각각의 원인을 모두 치료를 해줘야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 문제는 혈관 레이저와 스킨보톡스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혈관 레이저는 혈관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롱펄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확장된 혈관의 내벽을 응고시켜 혈관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요. 스킨보톡스는 혈관 내벽에 있는 근육의 작용을 억제하여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된 것을 억제해주고 혈관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염증 문제는 피부에 바르는 국소제나 먹는 약, 피부 주사제를 이용해서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홍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르몬성 문제의 경우에는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이용해서 내분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분비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과도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남용하여 홍조가 올라오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홍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피부 장벽 손상성 홍조의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없는 제네시스 토닝, LDM 같은 저자극 레이저나 PDRN, 리쥬라닐러와 같은 피부 재생 주사를 이용해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킴으로써 장벽 손상성 홍조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홍조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 후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홍조의 재발을 막고 악화를 억제할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보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조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홍조가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의료진 진료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미모주치의 봉수정 원장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갑자기 따뜻한 곳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사우나, 목욕탕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피부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피부에 열감이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는 곳 봉수정 원장입니다. 홍조가 있는 피부는 별거 아닌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화끈거리고 열감이 나죠. 홍조가 있는 피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자외선 노출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홍조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되고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모자나 양산까지 꼭 착용하셔서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무리한 각질 제거입니다.
홍조가 있는 피부는 이미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잦은 필링이나 스크럽 등으로 무리하게 각질 제거를 하다 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홍조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각질이 거슬리더라도 가급적이면 보습제로 정리해 주시고 각질 제거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추운 겨울에 갑자기 따뜻한 곳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사우나, 목욕탕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피부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피부에 열감이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혈관이 계속 늘어나는 모세혈관 확장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조가 고민이신 경우에는 가급적 사우나나 목욕탕 이용은 좀 삼가해 주시고 추운 겨울날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얼굴에 너무 찬 공기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반대로 더운 날에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얼굴에 직접적으로 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피부 회복력이 떨어져 피부에 염증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숙면에 취하는 것이 피부 진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직접적으로 혈관 내벽에 손상을 일으켜 혈관 내벽이 약해지게 되고 쉽게 혈관이 확장되게 되죠. 특히 와인이나 맥주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성분의 함량이 높아 홍조 피부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음주를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금주가 절주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술의 양을 좀 줄이시고 횟수를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조 피부는 자외선, 자극, 열, 피로, 음주에 모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최대한 피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잘 하신다면 홍조와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미모주치 봉수정 원장이었습니다. 제가 자외선 차단제 오늘 설명을 드릴 때도 이걸 쓰셔라 이런 건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네. 그럼 저는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제품 추천을 절대 안 해요. 화장품은 절대 안 해요. 찾아보시라. 저는 올리브영 가시라고 해요. 올리브영 가서 다 발라보세요. 자기가 써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샘플 드리고 한번 써보시고 구매하시라고 하고 네, 절대 그냥 구매하시라고 안 해요.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는 곳 봉수정 원장입니다. 혹시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홍조가 더 심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홍조가 있는 분들이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원인 중에 8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자외선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걸 생활화하고 계신데요. 자외선은 크게 UVA, UVB, UVC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UVC는 성층권에서 대부분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고 우리 피부에 미치는 자외선은 UVA, UVB 크게 2가지입니다. UVA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깊은 진피층까지 침투하게 되고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면서 그로 인해서 주름이나 아니면 탄력 저하 이런 노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진피 내에 있는 혈관 내벽의 콜라겐 엘라스틴도 손상시키고 파괴하면서 혈관벽이 약해지고 그래서 혈관이 쉽게 늘어나고 홍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UVB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아 좀 더 얕은 표피층에 침투하게 되고 표피층에 색소 침착을 유발하여 주근깨나 기미 등을 만들 수 있고 또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피부에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게 만듭니다. 따라서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할 정도로 피부과 의사들은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홍조나 피부 염증이 더 악화가 돼요. 자외선 차단제를 못 바르겠어요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성분과 그 작용 기전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그리고 유기자차와 무기자차가 혼합된 혼합형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기자차는 피부에 도포를 했을 때 그 성분이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되고 피부 속에 흡수된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열로 방출을 시키게 됩니다. 아무래도 피부에 흡수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잔여물이 좀 덜하고 그래서 끈적임이라든지
이런 게 덜하기 때문에 발림성이 좋고 백탄 현상이 크게 없기 때문에 보통 지성 피부인 분들이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유기자차 자외선 차단제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이게 피부에 흡수가 돼서 작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외출하기 2-30분 정도 전에는 발라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피부에 흡수된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를 방출시키기 때문에 그 열감으로 인해서 홍조가 악화되고 열감이 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유기자차의 일부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되어 피부에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자차. 무기자차는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게 피부에 흡수되기보다는 피부 겉에 도포가 되어 피부 표면을 가려주는 베리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에 이렇게 코팅이 되어서 자외선이 왔을 때 이걸 거울처럼 튕겨내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 보니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는 바른 직후부터 효과가 나타나 외출 직전에 발라도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피부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일부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백탁 현상이 있어서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얼굴이 하얘지는 것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걸 좀 꺼려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피지 분비가 좀 많은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피부에 잔여물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좀 피부가 번들거리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홍조가 있는 피부에는 피부 자극과 열 자극이 덜한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실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도 향료라든지 또 첨가된 성분들에 의해서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유된 성분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선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SPF가 뭐예요? UVA가 뭐예요? 어떤 걸 선택해야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SPF는 UVB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차단할 수 있는지 지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높을수록 UVB를 막아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겠죠. 의사들은 또 SPF가 30 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UVA+++, 이거는 말 그대로 UVA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지 기능을 뜻하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겠죠. 가능하면 플러스가 3개인 이상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4개, 5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을 하시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바르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SPF, UVA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너무 조금 바르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자외선 차단이 될 만큼의 용량을 충분히 발라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리 발랐다 하더라도 장시간의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모자나 양산 등을 가급적이면 착용하실 것을 권유드리며 2-3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도 덧바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외선이 더 많이 유입되는 요즘 같은 때에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 피부의 방패이자 홍조 피부의 치료의 핵심입니다. 본인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선택하여 꾸준히 잘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미모주치의 봉수정 원장이었습니다. 화장품을 너무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바꾸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꾸실 때도 너무 갑작스럽게 얼굴에 전체적으로 다 바르시기보다는 얼굴에서 조금 먼 쪽부터 가슴이나 목 쪽부터 천천히 조금씩 바르면서 얼굴로 서서히 올라오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시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화장품을 바꾸는 데에도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는 곳 봉수정 원장입니다. 혹시 화장품을 바꾸고 나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트러블이 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홍조가 있는 경우에 어떤 화장품을 피해야 하고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며 화장품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조가 있는 피부에서 조심해야 할 화장품들이 좀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드름 전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각질을 연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홍조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이미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각질 연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에 피부 장벽이 더 약해져서 홍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백 기능을 가진 화장품들의 경우에도 각질을 연화시키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조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 성분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이나 멘톨, 캄파같이
피부를 좀 진정시키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피부를 오히려 건조하게 만들고 홍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공향료나 라벤더, 유칼립투스, 티트리 등의 에센셜 오일 등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경을 자극해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홍조가 있는 분들은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일이나 밤 제형의 제품들의 일부는 열 방출을 막아서 피부에 열감을 올리고 혈관 확장을 유발하여 홍조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지 분비가 좀 많은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홍조가 있는 분들은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클렌저부터 짚어보면 클렌저는 가급적이면 자극이 없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게 좋고 물리적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폼 제형으로 되어 있는 클렌징 폼 제품을 사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클렌저를 사용해서 세안을 하실 때도 빡빡 문지르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강한 마찰을 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살살 피부에 자극이 덜 가도록 세안해 주시고 헹구실 때는 너무 차가운 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홍조가 있는 분들은 화장품을 좀 바꾸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쓰는 화장품이 혹시 내 피부에 안 맞아서 홍조가 지속되는 게 아닐까? 라고 이제 의구심을 갖기도 하시고 누군가가 이 화장품을 썼더니 홍조가 좋아졌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저 화장품을 쓰면 홍조가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로 화장품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을 바꾸는 데에도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너무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바꾸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화장품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화장품을 바꾸실 때는 하나하나씩 가장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는 제품 하나부터 천천히 바꿔가실 거를 추천드리고요. 바꾸실 때도 너무 갑작스럽게 얼굴에 전체적으로 다 바르시기보다는 얼굴에서 조금 먼 쪽부터 가슴이나 목 쪽부터 천천히 조금씩 바르면서 얼굴로 서서히 올라오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시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품을 바꿀 때의 텀도 너무 짧은 간격으로 바꾸시기보다는 최소 일주일 이상 사용을 해보면서 피부에 대한 반응을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면서 피부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바꾸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피부가 예민해졌다면 무엇을 더 할까 보다는 무엇을 덜 자극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미모주치 봉수정 원장이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피부가 재생되고 회복되고 방어 체계를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가끔 피부 고민하시는 고객님들 중에 어떤 피부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떤 홈케어를 해야 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는 곳 봉수정 원장입니다. 홍조가 악화되어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요즘 잠 잘 못 주무셨어요? 요즘 잠 많이 늦게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시는데요. 오늘은 수면 부족이 홍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피부가 재생되고 회복되고 방어 체계를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수면이 부족해진다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혈관이 쉽게 확장되면서 홍조가 악화될 수 있고 열감이나 불편감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체내에 축적되면서 체내에 염증성 물질이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부 염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균의 감염에 취약해지는 피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길 수 있고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예민해질 수 있죠. 또한 수면이 부족해지면 멜라토닌의 분비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 뿐만 아니라 체내에 축적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수면이 부족해지면 멜라토닌이 감소하면서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약화되고 피부가 예민해지고 염증이 잘 생기는 피부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피부를 위해서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수면을 취할 것을 권장하며
가급적이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날 것을 권유합니다. 보통 피부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늦어도 밤 11시에는 잠이 드느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침실의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적절하며 습도는 40도에서 50도 사이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자기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혹시 일찍 잠들기가 어려운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카페인 섭취를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취침 직전에는 너무 격렬하고 무리한 운동은 피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가끔 피부 고민하시는 고객님들 중에 어떤 피부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떤 홈케어를 해야 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피부 관리하실 시간에 조금이라도 일찍 주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잠이, 수면이 우리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미모주치 봉수정 원장이었습니다. 그럼 알코올이 혈관확장과 홍조를 어떻게 유발하게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알코올이 신경 말단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혈관확장성 신경펩타이드 물질을 분비시키고 혈관을 직접적으로 확장시키기도 하고 신경을 자극을 하여 화끈거리고 따가운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사실 주종에 따라서도 피부에 대한 자극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요. 특히 적포도주가 홍조가 있는 피부에는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는 곳 봉수정 원장입니다. 술을 드시고 나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얼굴이 화끈거려서 당황하신 적 있으실까요? 이것은 단순히 술이 약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가 홍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술 안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이 간으로 이동을 해서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요. 알코올은 효소를 통해서 두 가지 단계를 거쳐 분해가 되게 됩니다.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성분으로 분해가 되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데이즈 2라고 하는 효소가 관여하게 됩니다. 줄여서 ALDH2라고 부르는데요. 안타깝게도 동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의 경우 30-40% 정도 꽤 높은 비율이죠. 그 정도의 비율에서 이 효소가 부족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효소가 부족해지면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체내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축적이 되게 되고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면 온종을 유발하고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열감이나 두통을 유발하고 구토나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알코올이 혈관확장과 홍조를 어떻게 유발하게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알코올이 신경 말단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혈관확장성 신경펩타이드 물질을 분비시키고 혈관을 직접적으로 확장시키기도 하고 신경을 자극을 하여 화끈거리고 따가운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내의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피부의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죠. 사실 주종에 따라서도 피부에 대한 자극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요. 특히 적포도주가 홍조가 있는 피부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적포도주에는 히스타민이랑 타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두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며 피부에 알러지 반응도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홍조가 있는 분이라면 적포도주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런 첨가 물질이 최대한 없는 순수한 증류된 증류주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홍조가 있는 분들 중에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금주하고 절주해서 피부가 겨우 힘들게 좋아졌는데 한번 술 마시고 나니까 피부가 금방 다시 나빠지고 홍조가 올라와서 결국 자포자기하고 술을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홍조는 방치하게 되면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 더 노력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관리해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피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미모주치 봉수정 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주사 피부염이 있다. 보통 이제 약간 주사기가 있네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통 고객님들께서 이제 제가 주사가 좀 있네요 라고 말하면 저 주사 없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한자어로 주사가 이제 피부가 붉어지는 걸 이제 한자어로 주사라고 하는 거지 술주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는 곳 봉수정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에 오돌토돌하게 붉은 염증이 올라오면 여드름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얼굴이 자주 붉어지면서 뾰루지가 올라온다면 단순한 여드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단순 홍조나 여드름으로 오해하시는 주사피부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피부염은 얼굴 중앙 부부에 잘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고요. 보통 이제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중년 피부의 나이에서 잘 생기는 피부 질환입니다. 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혈관이 쉽게 확장되고 열감이나 따끔거림, 화끈거림, 뾰루지, 농포, 오렌지처럼 피부가 두꺼워지는 그런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주사피부염이라고 진단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울긋불긋하게 뾰루지가 올라오고 농포가 있으면 여드름이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드름으로 오해를 하고 여드름 치료를 잘못 받으면 주사피부염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피부염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사실 증상으로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의료진들 중에서도 의사들 중에서도 사실 주사피부염의 진단을 좀 어려워하거나 초기에는 그냥 단순 홍조라 생각을 하거나 지루피부염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사실 주사피부염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여드름 또는 뭐 지루피부염, 아토피부염 이런 다른 피부염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사피부염의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사피부염은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 홍조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강한 자외선이 일단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혈관 장벽이 쉽게 늘어나게 되고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피부 염증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사피부염의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자외선이 진피를 손상시키면서 진피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서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모공이 도드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주사피부염은 자연 치유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점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 단계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생기는 안면 홍조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뭐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 지속되다가 호전이 됩니다. 이제 중기로 가게 되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만성적인 홍조, 특별한 자극이 없어도 계속 붉어지는 상태로 지속되게 되고 더 진행되면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서 실핏줄이 피부에 비쳐 보이는 모세혈관 확장증이 나타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뾰루지처럼 울긋불긋한 구진들이 올라오거나 심한 경우엔 농이 차는 농포가 생기거나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제 더 진행이 되어 말기가 되면 이 피부 염증 반응이 안면부 중앙부를 넘어서 주변으로도 파급이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간이나 이마, 눈 주변까지 파급이 되고 심한 경우엔 두피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 주변으로도 붉어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일부 환자에서는 더 악화가 되면 이게 눈에 영향을 미쳐서 약간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사피부염을 초기에 발견하여 일찍부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사피부염을 치료할 때는 홍조피부와는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순서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주사피부염은 단순 홍조를 넘어 염증이 추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시키는 게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완화시킬 때는 피부에 바르는 연고나 먹는 약, 아니면 피부에 놓는 주사 등을 통해서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치료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피부에 자극 없이 피부를 재생시키는 제네시스 토닝이나 LDM, 아니면 PDRN이나 리쥬라닐러 같은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염증이 좀 완화가 되고 피부 장벽이 회복이 되면 혈관 레이저나 스킨 보톡스 같은 치료를 통해서 확장된 혈관을 안정화시키고 주사피부염의 재발을 막으면서 유지 관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사피부염은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점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내가 주사피부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시는 분이라면 가까운 피부과에 가셔서 의료진 진료 후에 치료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미모주치 봉수정 원장이었습니다.
우선 지루 피부염의 원인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나 각질 제거, 과도한 시술 등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에 균이 더 쉽게 침입하게 되고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과잉 피지를 먹고 사는 균들이 더 활발하게 증식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루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는 곳 봉수정 원장입니다.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피부가 붉어지고 각질이 많이 올라오고 트러블처럼 염증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루 피부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루 피부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 피부염이란 두피와 얼굴, 등, 가슴과 같이 피지선이 과도하게 발달된 부위에 과도한 피지 분비와 홍반, 그리고 각질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아무래도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잘 생기다 보니 여드름과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여드름 치료를 잘못 받는 경우에 지루 피부염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루 피부염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지루 피부염의 원인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지루 피부염은 피지의 과잉 분비와 그리고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피부 곰팡이의 일종인 균의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피지를 먹고 사는 말라세지아 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상황인 것이죠. 또한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나 각질 제거, 과도한 시술 등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에 균이 더 쉽게 침입하게 되고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과잉 피지를 먹고 사는 균들이 더 활발하게 증식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땀 분비가 많은 상황이나 정서적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신경염증 반응을 일으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 피부염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다 보니 치료가 어렵고 재발이 잦은 편입니다. 따라서 지루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일 치료만으로는 좀 어렵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진균을 억제하고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이 치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 염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국소제를 바르거나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주사제를 피부에 주사하여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라세지아 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진균제가 포함된 국소제를 피부에 도포하거나 항진균제를 먹는 약으로 복용을 하여 진균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피에 발생한 지루 피부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니조라 샴푸 등을 2, 3일에 한 번씩 사용을 하여 진균을 억제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 치료를 이용해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피부를 정상화시켜 지루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루 피부염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지루 피부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질이 많이 올라온다고 각질 제거를 무리하게 하시거나 피지가 많이 올라온다고 보습을 소홀하게 하시면 지루 피부염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피부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지루 피부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지루 피부염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피부과에 가셔서 의료진과 진료 후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미모지치 봉수정 원장이었습니다.